탄핵 심판 선고가 역대 최장으로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당 당직자는 단식 농성 8일 만에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한파에 지방 부동산 시장도 크게 얼어붙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은 크게 늘었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주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가는 국제선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공항 직원들이 청주에 찾아와 관광객 유치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기한 단식 농성에 나섰던 야당 당직자는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요. 반면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대가 텐트 안에서 탈진한 여성을 부축해 병원으로 옮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입니다. 친 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회원 3명은 지난 13일부터 충북도청 서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8일째를 맞아 이 가운데 1명이 심한 탈진 증상을 보인 겁니다. 얼굴이 이제 붉어지기도 하고 계속 뭐 이렇게 피로감을 되게 많이 느껴 하셨고 힘들다고 해서 한 5시경부터 저녁에 천막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나오질 못하셨어요.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충주에서도 충북혁신회의 공동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충북에서 1000여 명이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단식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면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저와 똑같을 겁니다. 이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파면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지 시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죠. 불안하죠. 해결이 얼른 났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간에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간 좋은 쪽으로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탄핵 심리가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선고가 늦어지자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늘고 있습니다. 판결이 무게가 진짜 무겁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일정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11일 충북대 탄핵 찬성 집회 극우 유튜버가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집회 학생들이 대학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대 극우폭력 대응 공동행동은 집회 당시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았던 대학 측이 오히려 학내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극우폭력을 빌미로 학내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한파 속에 경매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으로 나오는 부동산 매물은 급증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충북의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전용 면적 163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의 81% 수준인 12억 5,8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14억 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억 4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겁니다. 나와 있는 호가는 13억 7천에서 15억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낮게 낙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시장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도청과 인접한 4층 건물은 토지 감정가보다 3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또다시 유찰됐고
지은 지 4년도 안 된 청주시 상당구의 또 다른 1층 상가는 벌써 5차례나 유찰된 끝에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33%로 떨어졌습니다. 워낙 지금 분위기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시기가 지금이 맞느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매 물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에서 이미 경매가 신청된 부동산은 6,100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올해에도 벌써 지난 2달 동안 1,000건이 넘는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 보니 지난해 3월만 해도 76%를 웃돌던 충북의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은 55.3%로 떨어졌습니다. 지방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한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저조한 그런 낙찰가율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경매 낙찰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이어 경매 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황량과 음주운전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6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그제 충남경찰청에서 구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충남 지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농장에서 폐사한 닭이 갑자기 급증했다는 신고를 받고 간이 검사한 결과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현재 산란개 5만 9천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10km 안에는 10개 농장에서 45만 7천 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겨울 충북에서는 모두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국제선이 대폭 늘면서 해외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본 공항 직원들이 직접 청주에 찾아와 홍보하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청주 국제공항 이용객 가운데 32%, 약 147만 명은 해외 여행객이었습니다. 1년 새 94만 6천여 명이 폭증하면서 증가율이 181%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많이 찾은 나라는 일본. 부정기를 포함한 7개 노선에 절반에 가까운 여행객이 몰리면서 대만, 베트남 등을 다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도 2달 만에 13만 5천 명을 넘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가깝고 그냥 편리하고 그냥 모든 게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괜찮아, 좋아요. 국제선 출발장이 있는 공항 2층, 전통 복장을 한 일본인들이 분주합니다. 삿포로와 오비히로 등 7개 공항을 운영하는 홋카이도 공항 그룹이 청주에 홍보 부스를 차린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장 가고 싶은지 투표하면 지역 특산물을 주고 무료 항공권 추첨 행사로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홋카이도 갈 일 있으면 청주공항은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볼 것 같다. 사실 그게 좀 호기심이 생겨서 설문조사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좀 궁금해가지고. 청주와 홋카이도를 오가는 정기 노선은 지난해 11월 처음 생겼습니다. 두 지역 공항의 업무 협약 이후 청주 거점 에어로케이가 매일 운항에 나선 건데 석 달 평균 탑승률이 76%를 기록할 만큼 인기입니다. 5월부터는 하루 2차례 출발로 늘고 도내 또 다른 관광지인 오비히로에도 국내 유일의 정기편이 개설될 예정. 홋카이도 공항그룹이 청주와 대전까지 찾아와 일주일간 홍보에 나선 이유입니다. 한국中部の基幹空港であるこのチョンジュ空港両社で協力をしてですね、そのために我々韓国に来て
路線の活性化を図るために今回このような観光 PR イベントを実施いたしました。 해외 공항이 직접 찾아와 노선을 홍보할 만큼 명실상부 국제공항으로 성장한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추진이 본격화한 가운데 4월엔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5월엔 지방공항 최초의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휴대전화로 음료를 주문하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마다 배달을 합니다. 바로 로봇 배달 서비스인데요. 충주에 본사를 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정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승강기와 로봇을 연동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료를 주문하자 건물 안에서 대기하던 로봇이 움직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담은 로봇은 출입문을 통과한 뒤 승강기를 기다립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승강기가 도착하고 아무런 도움 없이 원하는 층의 버튼이 눌립니다. 3층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은 로봇이 갖다 준 음료를 마시며 회의를 합니다. 최근 이 회사는 1층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간식 등을 로봇을 통해 사무실 자리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대 20잔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항상 1층으로 내려가서 주문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로봇이 배달해 주니까 직접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또 직원분들도 편하게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좀 재미 요소도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수평 이동만 가능했던 로봇 배달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로봇과 엘리베이터는 각각 클라우드에 관리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 서버들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게 되어 로봇이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5년 전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은 병원과 호텔 등 국내 19개 사업장에서 50여 대의 로봇이 여러 층을 오가며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진료과나 외래 주사실로 로봇이 이제 하루 30-40번 정도 약국과 해당 진료과를 오가면서 약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신 해주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그 시간에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엔 로봇 제조사들의 시스템을 공개해 반나절이면 현장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조만간 아파트 단지까지 확장해 커뮤니티 센터에서 각 가정까지 로봇이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구상 중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소통하는 로봇이 우리 일상 속 수직과 수평의 경계를 허물며 스마트 라이프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육상 경기가 충주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세종 종합경기장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육상 경기 개최지를 충주 종합경기장으로 대체한다는 공문을 최근 충주시에 보냈습니다. 조직위는 정부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충주 종합운동장 트랙과 야간 조명을 국제경기 시설 기준에 맞춰 보수할 예정입니다. 충주 종합운동장은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 1종 경기장으로 관람석 15,000석을 갖췄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 저어새가 청주 미호강과 무심천 주변에 무리지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청주 무심천과 미호강이 만나는 습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노랑부리 저어새 10마리가 서식 중인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연은 대규모 월동이 무심천과 미호강의 생태적 가치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그제 오후 8시 40분쯤 괴산군 청안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수했지만 이후 자해하려는 것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9년을, 친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친모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랬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부부는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도 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충북도 내 첫 공공 산후조리원의 민간 운영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천으로 한정했던 두 차례 공모에서 수탁 기관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제천시는 신청 자격을 전국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제천시 의원은 시장이 직접 운영기관 유치에 나서라면서 조속한 개원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달 준공 예정으로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지역산업의 거점이 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용산면에 230억 원을 들여 세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28개의 공장시설과 지원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 충북 테크노파크 한방 천연물센터가 운영을 맡아 현재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이 센터를 일라이트 산업과 중소기업 지식기반 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북 최초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센터는 상당구 인차다락방과 서원구 황금길 도서관 등 4개 구별로 한 곳씩 설치되며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24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주시는 시범 사업을 거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의 교육발전 특구 2곳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